몸신을 만날 수 있다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정말 여기가 요양원 맞나요? 놀랍게도 현란한 솜씨를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는 사물놀이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얼쑤! 아하 신바람이 나긴 하는데 이 가운데 오늘의 두 번째 몸신이 있다는 거죠? 저희 몸신 찾으라는데 몸신이 어디 있어요? 꽃미소를 뽐내고 있는 이분이 두 번의 암을 이겨낸 몸신 장연순 씨입니다. 재능 봉사 모임 행복예술단의 단장인 연순 씨.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물놀이 실력은 물론 착한 마음씨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팔방미인입니다. 음악에 몰두하시고 항상 그렇게 지나시니까 반원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또 넘치셔가지고 또 항상 베푸시고 그냥 요양원 봉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히 열심히 사는 단장님이죠. 하지만 연순 씨한테도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40대에 암을 2번이나 수술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상에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전해드릴 것이니까 오늘 또 건강하시고 내가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암을 무려 2번이나 겪었다는 연순 씨.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0살 때는 자궁암 걸려가지고 또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좀 나아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46살 중반쯤 돼가지고 또 위암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40대 10년이라는 세월을 암 투병하다가 그냥 거의 다 지나갔죠. 청천벽력 같았던 자궁암 판정 후 치료를 위해 자궁 적출술을 감행한 연순 씨.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몰라도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암을 이겨내는 것보다 남편이 이렇게 저를 등한시한다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 한두 가지가 아닌 스트레스가 엄청 그래서 다시 위암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도 다시 온 것 같더라고.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낳은 자궁암과 위암. 몸과 마음의 상처는 그녀를 삶의 끝까지 내몰았는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를 처치하는 능력이라든지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암을 완전 정복. 오히려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약도 하나도 안 먹어요. 또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즐겁게 놀고 밖에 나가 신나게 이렇게 뛰다 보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자요. 지금 나이가 좀 들었지만서도 그때를 극복하고 그때 나이로 돌아가서 다시 살고 있어요 지금. 몸신처럼 살아나의 필수 관문 몸신 검증.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함께 암이 발견됐던 자궁과 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궁 초음파와 위 내시경을 진행했는데요.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초기 암인데 그 반지 형태로 생긴 암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좀 성격이 나쁜 암이긴 한데요. 예전에 수술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위에는 뭐 질 쪽이나 뭐 난소 쪽 그리고 위장 쪽에 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암을 2번이나 이겨낸 몸신답게 가뿐히 검증 완료. 그 비법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건강이 좋아졌던 비결 뭔지 좀 궁금한데 그게 뭐예요? 오늘 하루 제 생활하시는 걸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실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연순 씨의 모습 포착. 설마 뭐 휴대전화가 암을 이긴 비법은 아닐 테고 이상한데. 이건 사물놀이 영상 아니에요? 손으로 장단까지 맞추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저는 버스 타다 두고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TV 보면서 집에 TV 보면서도 맨날 손으로 그러고 있고 거리 걸어 다니면서도 하면 사람들이 이래 가면 가요. 저 사람이 이거라고.
10여 년 전 우연히 시작한 사물놀이에 반해 강사 자격증까지 땄고 요즘은 라인 댄스를 섭렵 중인 연순 씨. 이렇게 취미 생활에 푹 빠지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비법이죠. 뭐 다른 거 있나요?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암 극복 비법이다? 근거 있는 주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일명 스트레스 변화 검사. 먼저 평소 몸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60.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스트레스 지수는 60 나왔습니다. 조금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요? 근데 아주 높은 건 아니고 연세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인데 웃는 건 아니죠. 어제 또 행사를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따가 장구 1시간만 치고 나면 탁 풀어질 거예요. 장구를 치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떨어질까요? 다 함께 장구를 치는 모습이 뭐 확실히 즐거워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 1시간 동안 장구치기와 10분의 휴식 후 스트레스 지수를 재측정해봤습니다. 이 결과가 기대되는데 놀랍게도 장구를 친 후에 스트레스 지수가 21이나 감소했네요. 같은 방법으로 4명의 여성들에게 실험한 결과 장구를 치고 난 후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그래서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뭔가를 두드리는 행위를 인해서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과 춤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다이돌핀과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세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신나게 사물놀이를 마친 연순 씨.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 오호 흥미로운 모습 발견. 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있는 통들은 뭐예요? 이게 견과류통에 제가 즐겨 먹는 거예요. 몸신이 취미 활동 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다름 아닌 견과류였는데 사물놀이 연습실은 물론 봉사활동 현장 심지어 길거리에서까지 몸신의 일상 곳곳에서 등장하는 견과류. 견과류 마니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유, 아니 몸신님 지금 나눠주신 게 뭐예요? 이거 견과류 이거 먹으면 이걸로 내가 건강 찾은 거잖아.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논아주는 겨 만나면. 이렇게 견과류를 챙겨 먹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암 수술하고 이제 음식을 이것저것 가려서 먹다 보니까 견과류가 몸에 좋대요. 그래서 견과류를 하루에 한 번씩은 챙겨 먹고 있어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나 셀레니움과 같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DNA 손상을 예방하고 또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5회 이상 견과류 섭취 시 조기 사망 위험률 20% 감소. 암을 비롯한 질병별 사망률도 감소한다는 임상 결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학 저널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다양한 견과류를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아몬드고요. 여기는 피칸하고 땅콩도 있고요. 또 여기 냉장고를 열어보면 호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견과류들이 많이 있어요. 어이구야 누가 견과류 마니아 아니랄까봐 종류도 아주 그냥 다양하게 견과류를 즐기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제가 즐겨 먹는 견과류가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특히 즐겨 드시는 견과류가 또 있다고요? 짠. 이것도 견과류예요? 이건 뭐 꼭 별 모양을 닮은 게 생전 처음 보는 건데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사차인지라는 겁니다. 몇 인치요? 사차인치요? 뭐예요 이게? 사차인치는 아마존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에서 열리는 견과류입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잉카 문명이 시작되기도 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신이 있었으니 그 여인을 위해 하늘의 별을 따다 지상에 내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떨어진 별은 씨앗이 되었고 그 모습이 별을 닮아 스타시드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4차인체의 전설 따라 삼천리. 얽힌 얘기가 참 재미나지요. 고대 잉카 제국 사람들의 영양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잉카너츠, 잉카인치로도 불리는데요. 과거엔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고급 작물이었습니다. 사차인치는 오메가3, 6,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신비의 열매입니다. 사차인치에는 비타민 E와 단백질,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와 6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사차인치에 오메가3가 48%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면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물 오메가 너츠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사차인치는 48%가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DNA 손상을 예방하고 또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신이 사차인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마침 몸신 연순 씨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들어. 이 삼복더위에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왔습니다. 어?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거 처음 보는 거지. 이게 사차인치라는 건데. 사차인치? 이게 견과류 중에서 제일 몸에 좋은 거래. 오, 또. 아, 근데 되게 예쁘다. 예쁘지. 사차인치 활용법을 알기 전에 사차인치를 본연의 맛 그대로 즐기는 법도 알아야겠죠. 사차인치는 겉껍질과 속껍질을 제거한 뒤 드시면 되는데요. 그냥 먹으면 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팬에 노릇하게 볶아 떫은 맛을 제거하면 더 맛있게 사차인치를 즐길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사차인치를 활용한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사차인치 영양밥. 먼저 은행과 사차인치를 노릇해질 때까지 골고루 볶아줍니다. 밤과 대추도 알맞은 크기로 썰어 준비하고요. 불린 쌀과 준비된 재료들을 밥솥에 잘 얹어내기만 하면 거의 완성인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넣는 몸신의 꿀팁. 일반인들은 약밥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좀 넣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차인치 기름을 넣어요. 건강에도 좋고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차인치 오일까지 들어간 사차인치 영양밥, 몸에는 더 좋겠죠? 사차인치를 오일로 섭취할 경우에는 견과류로 섭취할 때보다 그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오일 한 큰술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차인치 오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식용기름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데, 이거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계속해서 왔던 암 몰아내고 도망가는 건강을 잡는 몸신의 특급 요리법. 마지막에 여기 넣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이제 맛있어요. 걸쭉하게 해서. 이게 뭔가요? 견과류탕이라는 건데요. 견과류탕은 제가 견과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먹으면 더 영양가 있고 좋게 먹을 수 있나 생각을 하는데 지인이 그 탕을 파는 데에 따라서 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암은 물론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좋은 사차인치 견과류탕 만드는 방법. 자, 준비된 사차인치와 각종 견과류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견과류는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부와 호박 등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갈아둔 견과류 장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만 하면 사차인치 견과류탕 완성. 마지막으로 만들어볼 음식은 사차인치 파인애플 샐러드. 샐러드용 채소에 파인애플을 듬뿍, 볶은 사차인치도 가득 넣고 준비한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기만 하면 찰떡궁합 자랑하는 사차인치 파인애플 샐러드 완성입니다. 어때요? 참 맛있겠죠?
파인애플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요. 4차 인치와 같은 견과류의 경우에는 바이타민 E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유해산소 제거와 항산화 효과를 내는 그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식 다 됐습니다. 식사로 들어오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차린 건 없지만. 얼른 오세요. 얼른. 어디 보자. 이것이 바로 두 번 찾아온 암도 물러가게 한다는 암 극복 별미밥상. 아유, 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네. 암 수술 후 건강을 위해 먹기 시작했다는 연순 씨의 4차인치 요리. 근데 친구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을까요? 깔끔하고 맛이 고소하고 어떤 애라도 뭐 빠지지 않는 음식이고 이거는 저는 환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이걸 즐겨 먹으면서 아마도 그 어려운 암도 이겨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맛도 좋고 몸에는 더 좋은 4차인치.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을까요? 4차인치의 경우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와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련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듯이 암을 겪고 즐거운 인생의 비법을 깨달았다는 몸신 연순 씨.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하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언니들이랑 또 친구랑 동생이랑 아우들이랑 즐기면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달아납니다. 견과류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노년을 위하여. 몸신의 건강 비결 종정리. 취미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타파.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더욱 효과적인 타악기나 음악, 춤을 접목한 취미 활동을 선택하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4차인치를 비롯한 꾸준한 견과류 섭취가 자궁암과 위암을 극복한 몸신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몸신의 비법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